자, 다음에 지금 두 가지 청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는 검사들, 이 커밍아웃 검사들 사표 받아라. 그게 제가 금요일 날 전달을 받았어요. 이거 이제 그래서 방송을 했죠. 그날 금요일 날. 이게 시작한 게 이게 개국본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냥 모르는 분이 알려드릴게요. 예. 그래서 바로 시작했다고 알려준 게 금요일 날 오후 1시쯤이야. 근데 사실상 만 3일 만에 지금 현재 34만 명이 이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지. 그렇죠. 내가 뭐 정치인한테 지난주에 했던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막 채증 걸린 거 같이 답답해하고 있다. 뭔가 시원스럽게 좀 갔으면 좋겠다. 원래 그런 거긴 하죠. 방어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 도둑 한 명을 경찰 한 명, 10명이 못 막는다 이런 이야기처럼 그렇죠. 방어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어쨌건 이런 상황에 검사들이 저렇게 막 댓글에 난이 일어난 거야. 예. 지질한 새끼다 진짜. 아유 진짜. 그 댓글에 나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국민청원을 시작했는데 지금 만 3일 좀 지나고 나서 4일째 들어왔는데 지금 40만 향해 가고 있습니다. 20만으로 끝내면 안 되고 요건 100만이든 200만이든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검사들이 너무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검사들이 하는 뭐 이프로스 같은 게시판에 검사들이 쓰는 말만 보면 자신들이 무슨 정의의 사도, 뭐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뭐 정의를 바로 세우는 어떤 뭐 사회의 뭐 기둥 같은 어떤 되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글을 써 제끼는데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당당하게 사표를 내라고 그렇게 지휘관의 지시가 불합리하다. 불법이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했다면 그 판단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지 왜 주둥이만 나불대고 있냐고. 그 웃기는 게 그냥 내부 게시판에서 댓글로 응원한다는 게 무슨 뭐 나는 집에서 숨 쉬는 걸로 응원합니다랑 똑같은 거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냥 청와대 청원을 올려. 나는 무슨 검사입니다. 제주지검의 이완우인데요. 지금 추미애가 너무하고 있어요라고 올려. 그러면 아니, 인사평점에 깎이잖아요. 얼굴 그러니까 안 까고 하는 거라고. 1인 시위라도 하든가. 근데 요거를 검란이 뭐니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검란이라는 걸 우리가 불렀던 경우가 최근에 뭐가 있었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 강금실 장관 임명하고 검찰 출신이 아닌데 그리고 나서 기수문화 처음 파기 시작했을 때 그때 조직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검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했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떨 때 이런 행동을 하냐면 진짜로 검찰이 자신들의 이익에 있어서 그 측면에서 정말로 위기에 왔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는데 지금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이 8분 능선 넘었다라고밖에는 느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 보여지고 이 커밍아웃 자체가 본인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감수하고 밀겠다라는 인원이 저는 그게 다다. 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커밍아웃 한 사람들 전부 사직서 받아라라는 말이 딱 성립이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지금 개국본은 큰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이맘때쯤에도 검찰청 앞과 여의도 등에서 우리가 했던 검찰개혁 집회를 기억하시고요. 지금 숫자가 뭐 이 시간 현재 34만 넘어가고 있다 그러는데 아마 팟캐스트는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엔 40만 넘어갈 겁니다. 하루에 그냥 10만 명씩 찍어버리는 거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법무부 장관한테는 엄청난 힘이 되죠. 요거 답을 법무부 장관이 해야 돼요. 직접. 맞네. 여기 이제 기한이 끝나고 나면 그때 뭐 100만이든 200만이든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표 받으시라고요? 그렇게 할게요. 뭐 이런 답을 해야죠. 자, 그거였었고 사실 이 청원은 이제 별로 그렇게 걱정을 안 했습니다. 20만 채우는 거는 타이밍이 딱 좋은 청원이었고 사실상 세월호 청원이 굉장히 걱정스러웠었거든요. 맞아. 11월 5일까지였는데 10일 남겨놓고도 막 4만, 5만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청와대 청원이 아니야. 청와대 청원은 익숙해서 내가 SNS만 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국회 청원은 회원 가입, 인증 이런 문제가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법이 바뀌었다고. 국민 발안제 전 단계로 국회 청원, 입법 청원을 10만 명이 하게 되면 해당 상임위가 이거를 의무적으로 다뤄야 됩니다. 뭐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았지. 근데 실제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에서의 그 진상 규명에 있어서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예. 갖고 있는 권한의 한계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법을 정비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월호 관련한 청원은 막판으로 가니까 이제 여러 방송들을 했죠. 우리 같은 방송들이 막 이게 여러 군데서 방송을 하긴 했지만
나중에 결정적으로 유수공장 그리고 그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 기억문화재를 또 늦게나마 100개월 만에 하게 되는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8만 5천, 9만 가니까 이게 금방 불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이게 SNS 계정을 통해서 간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덜하지만 국회 입법청원은 그러니까 입법청원이라는 그 절차상 청원하는 사람의 신원 확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복이 되거나 허위여서는 그러니까 그 청원 숫자 전체 자체가 이제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런 거 있었죠. 그 홍준표 경남지사 할 때 그 사람 숫자를 이렇게 다 서명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일부가 허위라고 해서 법원에서 인정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라인상에서 입법청원 숫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각각의 청원인의 신원이 정확하게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국회에서는 약간 불편한 절차가 더 추가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 명을 이렇게 단기간이라고 하기에는 좀 마음을 졸였지만 그러니까 그 시간 내에 10만 명 이상을 채웠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기록인 거예요. 그 국회에서 세월호 청원 2개는 지금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10만 명이면 닫아버려. 예. 더 이상 받질 않고 청와대 청원은 지금 검찰들 사표 받으러 는 청원은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한 거죠. 숫자가 많아질수록 추미애 장관이나 검찰 개혁에는 힘이 실린다. 댓글 한 300개 달고 그중에 한 50명의 검사가 반발한다고 해서 몇십만 명, 뭐 100만, 200만이 달하는 국민들이 니들 뭐야? 니들이나 나나 투표권 하나야 똑같아. 알고 보면은. 예. 그리고 명을 받아야 될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항명하는 것은요. 이게 진짜 좋은 나라 같으면은 정말 좋은 나라 같으면 당장 그 사람들한테 징계를 할 수 있는 정도 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민주당을 비판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했냐 180명 좋은데 이렇게 떠먹여줘야만 일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우리가 개시민들이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모든 일을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하려고 하게 되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요번에 요게 좀 집중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레디 고를 보내주면 그때 움직이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막 떠먹여주는 건 아니고 지금 조사의 권한이나 기간 연장은 입법이 사실 필요한 부분이고 대통령 기록물 공개 부분은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부분이고 요 두 가지를 지금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검사들이 하고 있는 이런 행태는 어떻게 보면 되게 괘씸한 것 중에 하나가 세월호 사건도 검사들이랑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움직였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그 검사들이 결국에 사건을 사실상 묻어버리고 공무원 중에 김경일 1, 2, 3 정장만 처벌받는 걸로 끝났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게 다시 뭐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윤석열을 위해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 사람들한테 나온 메시지 기억나는 거 있어요? 김석균 등 재판에 회부한 것밖에 없어. 진상규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한 것이 없는 거예요. 예. 윤석열이 그 세월호 특별수사단을 언제 만들었는데 조국 장관 사건 때문에 엄청 비판받을 때 국민들을 한번 관심 돌려보려고 자신들이 수사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그 수사단은 내가 보기에 지금 수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족분들이 이제 공소시효가 내년 4월 15일까지입니다. 주요 범죄는 다 끝나는 상태라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 제2기 특조위 기간 연장하는 문제, 거기에 수사권을 집어넣는 문제, 박근혜 기록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다 묶어서 10만이 성사가 됐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이거를 어떻게 이 법 개정에 관한 문제라면 법사위에서도 한번 다룰 만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세월호 유가족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이 급했을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을 돌았고 지금 여러분들 특히 신민님 같은 게 목에 차고 있는 저 마스크 스트랩이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제가 전에 그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거라고 봐요. 진상규명 이전에 국민들은 세월호를 잊지 않았어. 근데 그 당시에 특조위 만들자고 국민 서명한 게 약 700만 건이에요. 예. 2014년에. 그래서 특조위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지금 6년 반 정도 지난 시기에 10만 명을 못 채운다?
요거는 좀 국민들의 어떤 열기가 식은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진상규명 이전에 국민들이 아직 잊고 있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그 부분에 많은 분들이 알려지니까 막 동참해가지고 국회 입법청원을 10만 명씩 2개나 만들어준 거에 대한 그 감사함 그게 어떤 건지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잊혀졌다고 생각하면 진상규명의 동력이 떨어져요. 문재인 정부의 임기도 끝나가는 상황인데 국회가 움직일 필요가 있는 상황에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거의 대부분이 찬성을 했거든요. 예. 그 유가족 분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받았던 서명 같은 거에 보면 법 개정하겠다고 이게 입법청원으로 올라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세게 밀어붙여서 그렇죠. 네. 지금 마음만 먹으면 다 가능하다니까요. 특조위에다가 수사권 법 개정하면 가능하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세월호 논란이나 이런 건 종지부를 찍어야 돼요. 국민들이나 유가족들이 봤을 때 이것은 더 이상 의혹이 없다. 대차적으로 이제 이해가 된다라고 할 정도까지 해줘야 그게 진상규명이죠. 예, 의혹이 없는 단순 사고에 대해서도 뭐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데서는 선박 사고가 뭐 50년씩 100년씩 이렇게 특별위원회가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국회에서 염두에 두고 중점적으로 들여다봐줘야 되는 게 그러니까 특별조사위원회의 기간 연장하고 공소시효 정지 이 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특조위가 기간 연장이 되더라도 공소시효에 대한 정지 처분이 되지 않으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아니 그것도 그 포함되어 있어요. 개정되어 예, 그러니까 그걸 그 두 가지가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해요. 지금 그 기록물 공개는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돼서 약간 무리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거 우선 둔다고 하더라도 지금 야수님 얘기하신 공소시효 문제 이거가 제일 핵심이에요. 이게 해결이 돼야지 기간 연장과 뭐 다시 만들 수도 사실은 있어요. 공소시효가 날아가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권한 강화도 공소시효 날아가면 다 소용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특검으로 넘겨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검 만드는 것도 역시 공소시효 날아가면 다 뭐 말짱 도루묵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공소시효만큼은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입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법이 있으면 다 가능해요. 네. 옛날 태안유법 기억 안 나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지금 사실상 없어졌거든요. 뭐 그런 거니까. 자, 어쨌건 세월호 유가족 분들도 축하드리지만 이게 축하가 10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걸 통해서 세월호 진상규명이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참여해주신 많은 국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국회도 입법청원을 하려고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쉽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막 인증도 잘 안 돼가지고 사람들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다 그러는데 그렇게 만들면 청와대처럼 하면 되지. 내가 SNS 인증 한 번만 하면은 바로 거기에 서명할 수 있게끔 해줘야죠.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렵게 하면 그거잖아.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이 입법청원을 할 수 있을 만큼 돼야 열린 국회죠. 국회도 좀 반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인증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타하셨거든요. 왜 내 건 안 되냐고. 자, 어쨌건 10만 명은 대단한 겁니다.